치과를 가셨을 때 이것이 없는 치과는 꼭 피해주세요. 치료 결과는 물론이고 재치료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보철과 전문의 김준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치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유형의 치과를 좀 피하면 좋을까요? 어떤 좋은 치과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좋은 치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기준이라는 것이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치과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약간 좀 믿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만 아셔도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피해야 될 첫 번째 치과 유형은 의사에 비해서 직원의 수가 굉장히 많은 치과입니다. 홈페이지나 뭐 기타 광고를 보시면 뭐 원장은 뭐 5명, 6명인데 뭐 직원은 뭐 40명, 50명 되는 그런 뭐 대형 치과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의사에 비해 직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을 직원이 결국은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의사가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진단과 치료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치료 자체겠죠. 치과를 가시면 뭐 데스크도 있지만 또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 실장님이라고 계시는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치과는 이제 상담 실장이 본인의 끌어올린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그런 받는 그러한 치과들도 있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치료를 설명을 드리고 또 환자분들이 동의를 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또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매출을 많이 올리면 또 그만큼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간혹 뭐 내 상황이 조금 힘들거나 그럴 때는 또 약간 이제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뭐 처음에는 한 번은 또 어렵지만 또 그게 뭐 두 번, 세 번 거기에 이제 몇 년씩 익숙해진다면은 아무래도 환자에게 좀 필요한 그런 진료보다는 조금 더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진료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치과 같은 경우는 또 뭐 상담실장이 많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이제 진료실 의자에 누워 있으면 원장님 오셔가지고 잠깐 보고 뭐 실장님께 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실장님들이 다 이제 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는 어떻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또 뭐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환자분이랑 동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 항상 듣는 질문들이 또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의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장님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치료가 있죠. 이건 굉장히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장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그 적정 직원의 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직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병원이 주 6일을 한다. 그럼 뭐 쉬는 날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대체해야 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뭐 또 누구는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한다면은 뭐 다른 사람이 보조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이제 하여튼 적정한 수가 있는데 그 수를 훨씬 넘어서 가는 경우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정한 수의 이상의 직원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고용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지는 않겠죠. 뭔가를 한다는 건데, 원장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직원이 이렇게 있고 남은 그러면 보조 인력은 무엇을 할까요? 그런 분들은 간혹 이제 의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운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뭐 크라운 높이 조정을 한다거나 크라운을 치아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인레이 같은 좀 조그만한 거라면은 뭐 그것도 역시 뭐 인레이를 치아에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의사가 하지 않고 직원들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치과는 이제 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벤트를 하는 치과. 정상적인 비용보다 좀 저렴하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많은 진료를 봐야 되거든요. 진료라는 것은 이제 치과 의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진료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 다른 이제 원장님을 고용을 해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기 시간이 긴 치과예요. 대기 시간이 길다, 대기실에 사람이 많다, 이러면
여기 치과 굉장히 좀 잘하는구나. 뭐 원장님이 명의이신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기 시간이 많다는 것은 원장님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렇게 환자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대부분의 경우는 진료 예약을 이렇게 오버부킹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버부킹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약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잘 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한 사람의 진료가 1시간이 걸린다. 1시간 진료를 다 비워놨다가 만약에 당일날 그 환자분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원장님과 그 모든 직원들은 다 그냥 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또 다른 환자들을 이렇게 겹쳐서 진료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많은 환자들이 겹쳐서 잡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진료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더라도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 원장님이 오래 진료를 봐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셔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그거는 또 이제 불만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기 시간이 긴 치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되는 치과로서는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위생이 불량한 치과입니다. 진료라는 것은 우선은 깨끗한 게 기본이 돼야 돼요.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 어떻게 소독을 하고 환자와 환자 사이에 그러한 균이 교차되지 않게 그런 교차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치과들에서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1인 1기구 사용합니다. 철저한 멸균 소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독은 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멸균을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한 소독으로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소독을 그렇게 하는데 진료도 꼼꼼하게 잘 할 것인가?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그러면 철저히 소독을 하느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치과 기구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핸드피스라고 하는데 그 핸드피스라는 그 장비는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이제 멸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냥 알코올 솜으로만 닦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치과들도 있거든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진료실 체어에 뭔가 기구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이 보여요. 가장 길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게 핸드피스인데 이것이 그냥 꽂혀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냥 알코올 솜만 닦고 이렇게 놔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예전에 TV에서도 한번 이슈화가 됐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딸의 치료를 위해서 다른 치과에 방문을 했다가 이거는 위생 상태가 좀 별로인데 해가지고 그냥 사진을 한번 좀 찍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치과의 사진인데요. 그 핸드피스라고 하는 그 기구가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이제 소독이 돼서 포장된 상태로 올려져 있죠.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도 교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멸균 이제 테이프 같은 걸 붙여가지고 매 환자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그 핸드피스가 꽂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환자분들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소독된 것을 이렇게 꺼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앉으셔가지고 옆에 봤는데 이렇게 꽂혀 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미리 꽂아놨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진료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첫 진료가 그랬다면 다음 부분에 있어서 진료할 때 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하면 좋을 치과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국내 거의 한 2만 명 넘는 그런 치과 의사들과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면서 치과 상황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소신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소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극히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눈에 띄고 더 이렇게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치과를 조금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일부 이제 저희가 봐도 좀 이거는 의료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제가 약간 좀 내부 고발자 같은 그런 부분이 돼서 이 치과계 전체가 그런 것처럼
잘못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취지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시는 것처럼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